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선시대에 나타난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외계인과 관련된 UFO나 외계인을 본 기록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조선시대에도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읽어드릴게요. 이게 조선시대에 나온 내용입니다. 경상도 김해, 양산, 칠원 등의 6개 읍이 해시에 하늘이 이상하게 검더니 잠시 후에 화강이 낮과 같았고 하늘 위에 한 물건이 위로 뾰족하고 아래는 넓었다. 위로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은 돔형인 거죠. 그 크기는 항아리 같았는데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슝 하늘에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조선왕조 실록에 남아있어요. 매우 많이. 인조 60건, 숙종 27건, 광해 17건, 약 30, 20, 거의 100건이 넘게 조선왕조 실록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뭘 본 걸까, 사람들은 하늘에서 대체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 기록을 가지고 바로 도민준을 탄생시킨 거고, 별에서 온 그대를 만든 거죠, 드라마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화강이란 표현으로 UFO를 표현했죠? UFO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화강. 화강이라는 게 뭐냐면 불타는 빛나는 것이 있었다. 불타는 빛나는 거, 화광. 불화자의 빛날 광자. 조선시대에도 관종은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냥 관중이고 헛것을 봤다. 그럼 이거 조선왕조 실록에 적어놨을까? 어디 감히 쓸데없는 소리라고 저놈을 매우 쳐라! 막 그게 임금한테까지 발표가 올라왔을까? 조선왕조 실록에 이게 기록이 되었다는 건 임금한테도 그 내용이 전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 이 부분은 되게 막 소름 막 되게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 UFO의 기록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몇 건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이렇게 100여 건이 있다라는 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별그대도 이 화강을 모티브로 만든 건데, 보시면은, 이때 당시 우리 조선시대 천문 기록이 꽤 우수합니다. 이 태양계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성들에 대한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가 있냐면, 태양을 향해 움직이는 별을 꼬리가 없을 때는 패성, 태양을 향해 움직이는데 꼬리가 슉 없으면 패성, 태양에 접근하면서 이렇게 얼음에 녹아서 꼬리가 쭉 생기면 그런 건 혜성. 지금도 혜성이라는 용어 쓰죠. 그리고 새로 관측된 새로운 별은 손님이다 해서 객성. 그리고 별똥별은 슝슝슝 유성우라고 하잖아. 별똥별은 유성이라고 다 용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 거를 유성이나 별똥별을 우리가 오해하고 화강이라고 적은 게 아니라는 거야. 화강이라는 존재가 아예 존재했다는 거야. 조선시대에. 그 화강은 그 특징이 지금의 UFO랑 비슷하다는 거죠. 조선시대에 왜 이렇게 UFO가 많이 나왔을까요? 제가 있는 기록들을 조선왕조 실록을 다 그거 해석해가지고 기록을 다 땄는데 읽어드릴게요. 특이한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그대의 배경으로 한 그 조선왕조 실록은 광해군 일기인데, 광해군 일기 20건, 1600, 다 그런 일자가 다 써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이제, 광해군 일기 20건, 1609년 9월 25일, 이영욱 감사가 강원도에서 일어난 기이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보고했다. 광해군 1년 그해 8월 25일에 강원도에서 나타난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영욱이 공문을 올린 내용이 뭐였냐면, 강원도 간성군에서 8월 25일 4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푸른 하늘에 쨍쨍하게 태양이 비치었고 한 점의 구름도 없었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것이 있어 사람들이 모두 나와 우러러 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서 연기처럼 생긴 것이 두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형체는 햇머리와 같았고 움직이다가 한참 만에 멈추었으며 우레소리가 마치 둥둥둥둥 북소리와 같았다는 거. 신기하죠? 별똥별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 한글말이죠. 별이 한글. 별의 똥이다. 별똥별. 별이 똥을 싼 것처럼 이렇게 슝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순 한글이죠. 잠깐만. 별. 그치, 별은 순 우리말이잖아. 별이 한문으로는 성이잖아. 별성. 무슨 성. 순 한글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한 이영욱 강원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1609년 8월 25일 강원도에서 일제히 하루에 5군데에서 발견이 됐대요. UFO가. 이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조선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지 않나요? 봐봐요. 5군데에서 발견됐대. 간성군에서는 햇무리가 해무리 모양, 해 주변에 이렇게 퍼지는 햇무리 모양, 원주에서는 붉은색 배 모양, 강릉에서는 큰 호리병 모양, 춘천에서는 큰 양동이 동이 모양, 양양부에서는 세숫대야 모양, 이런 게 발견이 됐대. 아니, 이날 무슨 8월 25일에 무슨 우리나라에서 UFO 무슨 정모했나? UFO 모임을 했나?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외계인들이 이렇게 8월달에 피서 와가지고 강원도가 물이 좋단다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샥 다 피서 왔나? 뭘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보면은 이 춘천에서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춘천부에서는 오시에 화강이 있었다. 모양은 큰 동이와 같았는데 동남부에서 생겨나 북쪽으로 향해 흘러갔다. 매우 크고 빠르기는 화살 같았는데 한참 뒤에 불처럼 생긴 것이 점차 소멸되고 청백의 연기가 팽창되듯 생겨나 곡선으로 나부끼며 한참 동안 흩어지지 않았다. 얼마 있다가 우레와 같은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다가 멈추었다. 너무나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중에 좀 더 이런 SF 그런 기술이 더 발달하면은 조선시대에 발견했던 UFO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타지 영화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리고 춘천에 이어서 양양부에서 기록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양양부에서는 풍간 김문희의 집들 가운데 처마 아래 땅 위에서 갑자기 세숫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나 처음에는 땅에 내릴 듯 하더니 곧 한 장 정도 굽어 올라갔는데 마치 어떤 기운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다. 크기는 한아름 정도이고 길이는 배 반필 정도였는데 동쪽은 백색이고 중앙은 푸르며 빛났으며 서쪽은 적색이었다. 쳐다보니 마치 무지개처럼 둥그렇게 도는데 모습은 깃발을 만 것 같았다. 곧바로 하늘 한가운데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더니 흰구름으로 변하여 선명하고 보기 좋았다. 깃발을 만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는 막 무지개처럼 이렇게 셔셔셔 도는데 우리가 깃발을 빡 뿅뿅뿅뿅뿅 이렇게 말면은 마치 우리가 우산을 만 것처럼 이렇게 쇼쇼쇼 소용돌이처럼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 모양이 보였다라는 거. 너무나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미친 것 같지가 않고 진짜 뭔가 목격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너무 생생하게 저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것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거를 이영익 감사가 이형익 맞나요? 이형욱 이 감사가 왔을 때 조정에서도 이 사람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듣고 그걸 기록을 했다라는 거야. 미친놈 이러면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을 안 했겠죠. 와, 이거 참 신기한 일일세. 후세에 남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을 한 거죠. 이건 조작도 아니고 그대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꼭 연구를 하려면 꼭 우리나라에 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UFO고 하나는 고인돌이에요. 왜 다들 우리나라에 와서 쳐 죽은 거야?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진짜 많아요.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반도예요. 고인돌 아시죠? 이렇게 청동기 때 무덤. 고인돌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흔하냐면 강화도에도 엄청 많고, 이게 이제 막 그 강원도 같은데 무슨 이렇게 거기 어디더라? 대명 비발디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정원 같은데 고인돌이 있어. 고인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팻말 있고 그냥 흔하게 고인돌이 이렇게 있고 되게 흔해요. 우리나라 고인돌이.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뭔가 좀 특이한 지형이거나 뭔가가 있지 않나. 일단 이거는 그냥 국뽕이 아니라 약간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꼭 연구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외국에서 되게 쳐주는 게 유네스코 문화재도 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등재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참 신기하다. 화순에도 많다고 하네요. 고인돌이. 왜죠? 왜 이렇게 다 고인돌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고인돌이 가장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데가 한반도야. 그래서 고인돌을 연구하려면 우리나라에 반드시 와야 된대. 이런 그런 고대 고고학자들이 신기하다라는 거죠. 왜지? 죽기 좋은 곳인가?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근데 또 좋게 생각하면 그 고인돌은 족장의 무덤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청동기 때 한타까리 했다. 우리나라 청동기 때 우리나라가 핫플레이스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엄청난 고인돌이 있다라는 건 부족장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문화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우수한 게 많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 호통치고 막 역모를 꾀했다고 가뒀다 이런 내용도 없이 이런 걸 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이형욱의 말을 믿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선시대 UFO 중에서 이제 그 아까 별그대 도민준이 타고 온 UFO랑 비슷한 게 바로 뭐냐면 항아리 같은 UFO라고 합니다. 1711년 경상도 일대에서 목격된 항아리형 비행체로 숙종실록 50건 1711년 5월 20일 그리고 첫 번째 기사는 경상도 김해 양산 7원 6개 읍에서 발견된 화광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화광이라고 UFO에 대한 기록이 매우 많다라는 거. 이제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하늘이 이상하게 검더니 잠시 화광이 낮과 같았으며 그때 하늘 위로 한 물건이 나타났는데 이거 다 읽어 여기 있구나. 미는 뾰족하고 이게 이제 도민준하고 관련된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 외계인을 봤다는 기록도 있어요. 조선시대에. 맞아. 나도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림으로는 없는 게 아쉬워요. 우리도 일본 사람처럼 어딨어. 아까 이런 거 그려놓지 좀. 일본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우리도 그림을 좀 그리지. 이제 본 것을 목격한 것을 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유추해서 좀 그림으로 그려놓지. 기록만 있어.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림 좀 그려놓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좀 기록으로의 그런 유교적인 또 사회였고 졸리는 비벼가면서 들었는데 외계인 그림은 유럽 쪽이 잘 그렸네요. 일본은 일본스럽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그림을 안 그려놨을까요? 근데 있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그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외계인의 목격담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조선 그 초기에 발견된 내용인데요. 조선 초기의 학자인 성현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연산군 때 사람인데요. 이 성현이라는 분은 용제총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뻘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내용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외계인을 만난 것 같은 목격담의 내용이에요. 한문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한글로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무튼 외계인의 이상한 물체를 본 사실을 용제총화라는 그의 저서에 기록을 해놨는데 요즘 시각으로 보면은 외계인 같다라는 거죠. 유명한 학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거고 되게 흥미로운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제총화. 조선 초기에 외계인을 봤다는 기록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남강에서 손님을 전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생서 남쪽 고개에 이르렀을 때 마침 부슬비가 내리자 말이 거품만 뿜고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문득 따뜻한 기운이 불과 같이 얼굴을 스치고 또 취한 기운이 있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갑자기 순간 몽롱해졌다라는 거죠. 길가 동쪽 골짜기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삿갓을 썼는데 키가 수십 척이요. 낯이 소반 같았고 하였다라는 거죠. 소반 같고 눈이 횃불과 같아 괴이한 현상이 범상치 않았다. 내가 묵묵히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마음을 놓치면 반드시 저놈의 계략에 떨어지겠다 하고 드디어 말을 멈추어 나아가지 않고 한참을 눈여겨보니 그 사람이 문득 머리를 돌려 하늘을 향하고 점점 소멸하여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마음이 안정되면 헛개비가 들어오지 못한다더니 참으로 그러한가 보다. 본인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됐다는 소리겠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목격한 건 과연 뭐였을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삿갓을 썼다고 했는데 그 우주인들이 쓰는
헬멧을 삿갓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그 눈이 횃불처럼 횃불처럼 빨갛게 횃불 같았다고 했잖아요. 빨갛게 크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 이건 외계인은 아닐까. 그래서 이거 외계인을 목격한 내용은 요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UFO, 조선왕조실록에서는 UFO에 대한 기록이고요.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민가에서 이렇게 외계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미스테리한, 역사 속에도 이런 미스테리함이 있다라는 거, 역사 속 외계인의 흔적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기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모자랄까봐 너무 빨리빨리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다소 소통을 못했어요. 못 보여드린 사진도 좀 있는 거 좀 보고 있고,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조선시대 UFO가 출몰했던 지역, 하나, 둘, 셋, 넷, 5군데 지역입니다. 지금도 있는 곳이죠. 포켓몬도 우리 이쪽에서 많이 잡히지 않았나? 포켓몬고도. 그리고 조선시대 UFO와 관련된 내용. 아까 그 춘천에서 그 기록 아까 읽어드렸죠? 곡선으로 나부끼며 한참 동안 흩어지지 않았다. 빠르기는 화살같이 빨랐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UFO 기록이 남아있는 그 부분, 실제 여기 UFO가 실려진 그 부분을 펼쳐서 찍은 거고요. 그리고 UFO 최초의 발견 사진이라고 하는 흑백 사진이네요. 이거 근데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거 그림자까지 있고 밥솥 같은데 뭔가 이렇게 소뚜껑 같은 게 날아다니는 것 같고. 과연 이렇게 생긴 UFO가 있을까 여러분? UFO가 나사의 아마 직원이 그거를 발견을 하고 미확인 비행물체다 그러면서 이제 UFO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받은 게 아마 1970년대 정도거든요. 얼마 안 됐거든. 1970년대 그 정도부터. 근데 확실히 이 사진보다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차라리 이 사진이 더 리얼한 것 같아. 이건 과연 뭐였을까? 슝 날아갔던 저건 바로 뭐였을까? 이게 진짜 외계인 UFO 사진 같아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안 보여드린 사진이 뭐 이런 거. 요걸 안 보여드렸네? 이건 뭐더라? UFO가 떠있는 15세기 그림도 있어요. 이건 중세 그림인데요. 원형 UFO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원형, 원구. 이게 도대체 뭐냐? 그때 당시에는 열기구도 없었고 이게 중세 거의 12세기 아주 옛날 그림이 도대체 뭐가 떠있는 걸까? 그래서 이것이 UFO다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주변에 블링블링 노란색으로 막 환하게 빛이 나는 거 표현하고 있잖아요. 옛날 그림체라서 이것도 UFO가 떠있는 15세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자료는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다음에는 심령사진 가죠. 심령사진은 글쎄 역사적으로 뭐 설명할 게 없어. 내가 너무 무서워서. 호두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UFO가 과연 있을까요? 외계인이 있을까요? 했을 때 믿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고 나니까 살짝 솔깃하신가요? 저는 아예 그냥 무조건 안 믿진 않고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스스로 좀 믿는 편이고. 예, 슬슬 12시가 돼가고 있네요. 미러볼. 아까 보여준 게 미러볼이라고? 미러볼. 약간 그렇게 보이긴 한다. 근데 이게 워낙 옛날 그림이니까 15세기 막 그런 단순화해서 그리는 그림이라서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을까. 그냥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를 공공연하게 UFO를 믿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계인의 존재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나 넓고 넓은 우주에 인간밖에 없으면 외롭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우주가 정말 여러분 정말 넓거든요. 저 넓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정말 작은 행성에 불과해요.
정말 큰 행성들도 많고 막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토성은 또 주변에 그 토성에 그 줄무늬 있잖아. 우리 토성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슝 이렇게 그리잖아. 그 주변이 토성의 티를 그리고 있는 수많은 토성의 그 위성이라고 하죠. 토성의 위성들인데, 그 위성들은 또 얼마나 많은 저기 행성들이 있는데, 그쵸? 이 무한한 우주에 우리 지구인만 있지는 않을 것 같죠? 자, 이 영상을 외계인분이 보고 계신다면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주세요. 삐리삐리. 저는 외계인을 믿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나주세요. 나 이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했었어. 무슨 뭐 나는 외계인을 믿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나주세요. 이걸 하루에 3번씩 말을 하면은 눈앞에 나타난다고.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예. 또 실제로 보면 또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귀신보다 외계인을 보는 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귀신은 사실 그러잖아요. 귀신은 내가 보고 심장마비로 놀라는 거 빼고 귀신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실제로. 귀신은 그냥 영이기 때문에 걔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건 없어, 사실. 근데 그냥 무서워가지고 놀라서 죽는 거야. 근데 외계인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고도의 능력으로 막 손알 튕기기로 날 죽일 수도 있고, 뭐 광선검으로 죽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무서울 것 같아. 대화도 안 통하고 막 나이스 미추 영어도 안 되고, 반가워요 이것도 안 되고. 근데 영화에서는 외계인 만나면 이렇게 다 걔네가 알아서 해석하고 소통되던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ET처럼? 자, 지금 옥수수를 보고 계시는 외계인 SK 사용자분은 다음에 제 방송에 게스트 출연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막 너무 내용이 많았는데, 이걸 막 하나하나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은 또 시간이 모자랄까봐 여러분들한테 막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간은 한 15분 정도 남았네요. 혹시 안 보여드린 사진이 있나 좀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 또 안 보여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개 더 어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고대에 나타난 외계인의 존재라는 내용이네요. 자, 봐봐요. 고대에 나타난 외계 문명. 이건 이집트 신전, 이집트에 특히 외계인과 관련된 기록물들, 뭐 이런 그림들, 조각들이 많습니다. 이건 이집트 신전 부조에 나타난 외계 문명인데요. 보여드리면은 잘 봐봐요. 확대한 거예요.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헬리콥터, 비행기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헬리콥터, 비행기, 반중력 자동차, 잠수함, 뭐 이런 수송선, 이런 게 왜 고대 이집트에 이런 게 써있지? 다른 건 몰라도 헬리콥터는 100%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헬리콥터스러운데? 이런 현대적인 그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히려 막 요즘이 이런 게 없지, 그런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옛날 문명에 보면은 정말 이런 우수한 기록물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 그래서 외계인의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걸 그린 게 가능해지지 않았나. 또한 마야 문명의 무덤 판석에서 발견된 로켓도 있습니다. 마야 문명 무덤 판석에서요, 이 그림이거든요. 판석 그림. 마야 파카랑의 피라미드 무덤에서 판석이 발견됐는데 특별한 조각이 새겨져 있대요.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기계장치 안에서 조종하는 이런 그림이 보이고요. 여기 그림이 로켓을 타고 슝 날아가는 그림이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왕이 죽은 뒤 그들이 신인 외계인이 있는 달나라로 가는 상상도를 그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켓이 슝 날아가는 그런 그림이래요,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은 오스트레일리아 벽화에 나타나는 외계인. 오스트레일리아 벽화는 외계인이 귀엽죠? 이렇게 동그랗게.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던 거. 신처럼 이렇게 외계인들을 추앙했던 게 아닌가. 다른 부족의 외계인 벽화. 이건 아까 다 보여드렸던 거고요. 소련에 있는 휘르가나에 있는 것도 보여드렸고, 외계인이 심지어 귀여워. 만화야, 만화.
이집트 벽화 외계인 너무 잘 화질이 안 좋네요. 아까 보여드렸고, 에콰도르에서 발견된 우주인 인형. 요거 우주인 인형. 제가 작은 것도 아까 보여드렸죠? 수메르 유적에서 나온 외계인 석상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런 거대한 나치카 병원의 그림들. 근데 요거는 또 조작이라고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반에 발견된 거는 조작이 아닌데 나중에 주목받기 위해서 조작을 한 거고, 나중에 발견된 게 조작이고 초반 건 조작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외계인 유골과 유물들, 마야에서 발견된 유골들이 이게 너무 외계인스러운 유골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상이 외계인 두상이죠. 이상한 2개의 유골을 발견했는데, 배낭에 2개의 해골을 넣었는데 3m로 내려왔는데, 원주민한테 보여줬는데 이게 이렇게 나타났다. 또한 이 편도의 풍습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나라 가야에도 편도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머리통이 가야에도 나와요. 이제 뭐 거인족과 소인족의 꼴, 그리고 일본의 오키나와시 요나구미선 근처에서 다이빙 연습하던 잠수부가 수심 25m 지점에서 이상한 형상의 집안을 발견하는데, 이게 수중도시가 있었다라는 거. 정교하게 돌을 다듬은 수중도시. 내려앉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외계의 그런 우수한 문명들이 가라앉아버린 수중도시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추측이고요. 신발 자국 왜 없어? 그리고 바빌론 유물에서 나온 배터리. 바빌론 아주 옛날 고대 이라크 바빌론 여기서 배터리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에서 발견된 200만 년 된 금소품 부품. 1995년 우랄산맥 금을 캐는 작업을 하던 사람이 얼어붙은 땅속에서 나사와 볼트의 모습을 한 단단한 새로 만들어진 이런 물체들을, 이런 걸 발견했대요. 아주 옛날 물체를. 그래서 이제 이런 우수한 문명이 과거에 있지 않았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티베트 지방에 살고 있는 외계 소인족. 이 소인족들이 외계인과의 뭐 혈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워낙 외계인 관련된 거는 블로그나 뭐 이런 인터넷 찾아보면 워낙 많아요. 근데 제가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만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아프리카에서 넘어오셨나요? 아니요, 수요일에서만 옥수수에서 방송합니다. 수중도시도 신기해. 아틀란티스? 뭐 이런 거. 가라앉은 수중도시. 몰락해버린 마야 잉카 문명. 뭐 이런 거. 고대에도 의외로 신기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있었는데 되게, 되게 우수한 그런 첨단적인 그런 기계가 고대에 발견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게 뭐더라? 뭐라고 검색해야 되더라? 고대의 기계 장비? 첨단 장비? 그거 되게 신기했는데 어떤 기사에서 봤었거든요. 없네, 구글에도.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게 무슨 첨단 부품이라고 검색해야 되나? 못 찾겠다. 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 찾게 되면 꼭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CD를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CD, 그 음악 듣는 CD 말씀이시죠? 네. 옥수수 자체 방송이나요? 지금 옥수수에서만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 주제는 웬만하면 게스트 방송으로 지금 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게스트를 섭외를 하고 시간을 맞춰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아마 예쁜 여자 게스트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지금 그 게스트분하고 얘기를 해서 다음 주로 하고요. 다음 주는 웬만하면 게스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막 2시간 동안 떠드니까 너무 좀 지루하죠, 여러분? 자, 다음 주에는 예쁜 게스트분과 같이 아마 다음 주에는 뭐 기생의 역사 아니면 중국의 3대 미녀 뭐 그런 식으로 좀 가볍고 여자분들과 같이 토크할 수 있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서 게스트 방송을 할 때는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할 것 같네요. 아무튼 와주신 분들 여기 옥수수에도 하트가 있어요. 하트 뿅뿅뿅 많이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한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다 올립니다. 유튜브에 한나TV 검색하시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역사 영상들 지금까지 제가 옥수수에서 1화부터 했던 내용들도 다 여기 업로드 되니까요. 구독해주시면 보실 수 있어요. 1화부터 못 봤는데 아쉬워요. 오늘 처음 봤어요. 이런 분들은 과거의 내용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녹화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에 한나TV. 여러분 6명만 해주시면은 67,000명이에요. 6명만 더 해주세요. 6명만 눌러줘. 6명가 눌러줘. 기생과 창기는 다르다던데. 그쵸, 좀 다르다는 왜 창기는 이제 몸을 파는 기생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생을 등급을 나눠야 돼. 1패 기생, 2패 기생 이래가지고 1패 기생은 절대 몸을 팔지 않고 정말 요즘으로 치면 연예인급 정말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시를 쓰고 그런 정말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게 1패 기생이고 2패 기생부터는 은근짜라고 해서 이제 몸을 은근히 몸을 팝니다. 그래서 그런 은근자들, 몸을 파는 기생을 창기라고 얘기하죠. 오늘 처음 시청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외계인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차분해졌나? 아무튼 오늘 제가 되게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는데 재미가 있으셨는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 토탈 너무 내용이 많았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내서 재미있는 것만 딱딱 했어야 되는데 토탈 6장 대본을 6장을 짰어. 너무 졸렸나요? 재밌지 않았나요? 자야 되는데 자장가 같아요. 여러분 5분 남았어요. 재밌었다고 말해. 근데 목소리가 높아지면 마이크가 쨍 울려요. 아 그래요? 왜 그러지?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본래 직업이 교사이신가요? 저는 학원 강사였었어요. 근데 역사교육과 나오고 교사 자격증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을 하려면 이제 뭐랄까 면접을 봐서 들어가면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인터넷 교육방송을 하고 있죠. 재밌었어요. 재밌답니다. 예, 공부 많이 하셨군요. 안 하진 않았어요. 좀 하긴 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앞을 한나님이세요? 맞습니다. BJ 한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웬만하면 게스트 방송으로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도 옥수수 플랫폼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지금 있는 분들 구독 안 하셨나봐요. 왜 안 올라가죠? 계속 6693명에서 멈췄네. 쩝쩝. 제가 보여드리는 아까 사진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우와, 어떻게 과거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가장 신기했던 게 뭐였어요? 황진이는 1패 기생이죠. 예. 황진이는 몸을 팔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은 거지. 진짜 막 거의 정계의 유명한 분들하고만 관계가 있고. 이집트? 이집트 이거? 이집트에 생뚱맞게 외계인 이거 있는 거? 옥수수 캐릭터 저도 갖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이거 그냥 만들어주신 건데. 네. 어떻게 어디다가 예쁘게 장식할 데가 있나 좀 딱히 어디다 제가 여기 바닥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다 장식을 해야 될까. 마이크처럼 만들까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옥수수의 BJ 한나입니다. 제 바디로션에 붙였어요. 급한 대로.
예,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다른 플랫폼은 없나요? 아프리카에서도 합니다. 논개는 창기인가요? 논개도 근데 1패 기생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역사적 인물을 내가 1패다, 기생이다, 창기다 라고 논할 수 있는 게 사실 모르는 거죠. 논개는 창기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거지 사실. 한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저도 사실 지구별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뭐야. 아무 말이야. 예. 5명만 더 해주시면 돼요. 예, 조커님이 술 먹다 이제 들어왔어. 한국 공방해야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응? 빨리 오셨어야지. 찍찍거린다. 짜잔. 근데 옥수수 귀여운 것 같아. 안녕? 가만히 있어. 내 휴지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덜렁덜렁거려. 오늘 방송 유튜브에 올라오나요? 네, 한 일주일 안에 정리해서 올라갈 겁니다. 네, 유튜브에서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최대한 좀 잘라서 1부, 2부로 나누던가. 예수님 나오는 그림이 신기하던데. 예수님 나오는 그림 뭐지? 이거? 아, 맞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요 부분에서 이제 이게 사람이 계란같이 이거를 쳐다보는 것도 신기하고, 요 앞에 아기가 뒤에 있는 아기랑 다르게 이 앞에 이렇게 엄마를 하이파이브 하려고 하는 이 아기가 뭔가 과하게 근육질이야. 아기인데 복근이 있어. 이거 의도한 걸까? 이런 거. 이게 아기가 아니라 이런 거지. 뒤에 아기랑 좀 다르잖아. 그래서 뭔가 이미 아기지만 외계인이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면, 신세영아 같은 되게 아기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머릿속은 이미 어른인 거라면서. 그래서 약간 외계인을 표현한 게 아니냐라고 또 그렇게까지 오바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냥 김종국 2세인 건가?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못 봤던 사진들을 많이 좀 찾으려고 어제 많이 찾아봤고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외계인들의 흔적들을 재미있게 찾아봤습니다. 꼭지도 없는 걸 보니 외계인 같아요. 다시 볼까? 뒤에도 없지 않을까? 뒤에는 옷을 입었네? 희미하게 있네. 없진 않네. 살짝 점 한번 찍었네요. 복근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애기가. 자, 12시가 됐네요. 아무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알찬 게스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 다음 주 수요일에도 몇 시? 10시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